안녕하세요. 춥춥클럽입니다. 자, 오늘 며칠인가요? 1월 27일 수요일 날 시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 수익 난 거 기준으로 20% 정도 줄이셨어야 되죠. 네, 이미 예고 드린 것처럼 조정의 단기 조정, 저는 장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단기 조정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러니까 터치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예, 딱 요거 적절하겠네요. 조정을 놔도 한 960 정도 선이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오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요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1차 저항, 2차 저항, 저저항이 될 것 같고요. 뭐 저항은 여러분들도 뭐 쉽게 사실 이 저항이라는 게요, 좀 보면 뭐 사실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저는 요 저항이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은 매물대로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차트로도 보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저항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요 구간, 지저분한 구간, 요 구간에 그냥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저항이 될 거다. 어차피 모든 건 돈의 균형, 그러니까 매도의 균형이에요. 그 매수 매도의 균형이 항상 모든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의 썸값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 조금 길고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 주식 시장을 알으셔야 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주식은 모든 파동의 플러스 마이너스 썸값이 0이에요. 예, 모든 게.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주식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있나요? 그리고 왜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고 얘기하시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썸값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주식은 상승하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10년 전, 20년 전, 지금 이렇게 볼게요. 근데 20년 전부터 지금으로 기준으로 해서 20년 전 있고 지금인데, 20년 전에 지금부터 경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가치도 올라가고 있고, 뭐 3만 달러도 가고 있고, 경제 소비도 올라가고 있고, 물론 연봉은 좀 안 올라가고 있죠.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집값도 2배 됐는데 연봉이 2배가 안 됐어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주식이나 또 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뭐 이제 주거를 걱정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떠나고, 제가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제의 규모가 거대 흐름에서 뭐 약간의 흐름은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겠죠. 예. 뭐 또는 경제의 규모가 뭐 코로나도 있으니까 뭐 IMF도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어디 가겠죠.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요걸 다시 평균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이 경제의 지표라고 했으면 주식의 지표를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요, 주식은.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더했을 때 0이 되죠. 요 부분과 요 부분 0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이렇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승과 하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0이 돼요.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 지표에 맞게 0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퍼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공식을 만들거나 하죠.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본 대비 주식 비율, 이렇게 해서 퍼나 뭐 이런 게 고퍼나 뭐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저항을 이제 왜 이때가 저항이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요 지점의 평균값이에요. 요 지점의 평균값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돼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고점 1007을 찍은 이후에 뭐 사실은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것들을 사실 많은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2008년 이럴 때 주식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트럼프가 중국이랑 갑자기 전쟁은 아니죠. 무역전쟁을 해가지고 엄청 이럴 때 또 안 하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럴 때 추세가 이탈해서 주식이 갑자기 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참 너무 어렵죠. 예, 그죠? 어려운 시기가 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패닉장이 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단기 저항, 1차, 2차 저항, 그 다음에 3차 저항, 4차 저항.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도 여기쯤 되겠죠. 평균치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저항들이 위에도 생기고 아래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점을 많이 다지고 가야 갈수록 많이 올라가요. 내려가는 것도 저항이고 올라가는 것도 저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매물대 차트를 뭐 보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어차피 돈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주식 게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머니 게임을 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사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들은 되게 뭐 돈도 계획적으로 사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개인은 질 수밖에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기관이 팔 수밖에 없을 때 개인이 사서 단기로 차익을 실현하면 개인은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관은 지속적으로 몇십 년간, 몇백 년은 아닙니다. 몇십 년간 길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 노하우가 있어요. 기관이 손해 안 봤을까요? 기관 손해 엄청 보기도 합니다. 안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관의 손해에도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곧 회복될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일부 몇 달, 요 기간만 버티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때 대응을 합니다. 근데 개인은 그때 그걸 못 참죠. 역시 주식은 하면 안 돼. 역시 주식은 패가망신하는 길이야. 이런 길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방송이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뭐 한 분이라도 그죠? 제 얘기를 듣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길게 그죠?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시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1월 말부터 정리를 하셔가지고 2월 설 전에 지수가 조정이 올 거예요.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올 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지수가 고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2월 설 전에는 일단 개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지사야. 예,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될 때쯤 되면 이제 실적에 관련된 좋은 종목들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정이 올 거고 다만 21선이 꺾일 만큼 조정이 오냐. 다시 말하면 21선이 꺾일 만큼 조정이 와야 되면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저항까지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미래의 가치에서 봤을 때 21선이 꺾입니다. 지금 21선이 안 꺾였죠? 21선이 한 번도 지금 10월달을 제외하고 훼손 받지 않았어요. 10월달 볼까요? 좀 줄여볼까요? 10월달에 요때 요지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외하고는 21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지금 21선이 너무 강고하죠. 여기 한번 살짝 외국과 기관이 이탈하려고 노력했지만 개인이 다 받아먹으면서 그죠? 오히려 손해만 키웠죠. 예, 요즘에 개인이라고 외인이 죽을 맛일 거예요.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죠. 단기 여기서 잠깐 올린 거 단기 차익 실현. 뭐 기껏해야 뭐 종목별로 따져서 지수별로 해도 1% 안짝인 수익을 보고 그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줍느냐? 그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저는 관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월 설 전까지 전체 50%의 현금만 할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적극적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0% 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주식은 모든 건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도저히 간을 못 얻겠어. 그러면 더 많은 부분 빼셔야 돼요. 근데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뺄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수익 나는 거 기준으로 빼셨다가 나중에 다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좀 흐름이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요 흐름은 비슷하게 또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60선까지 내려와서 단기 이탈을 보여주는 선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추세가 꺾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꺾이려면 언제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매도가 부활이 돼야 돼요. 근데 공매도가 3월이 지나면 조건부 부활이 한다고 하죠. 그 얘기는 3월 되면 일단 FOMC나 3월에 3월에 일단 그 코로나가 이제 한번 백신이 2월 달부터 저희가 접종을 하죠. 예, 그러면 백신 맞고 어느 정도 추위도 꺾이고 그러면 언택트에서 컨택트주로 한번 가고, 여행주 저희가 예림당 준비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 가고 나서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도 엄청난 조정은 아니고 박스 장세.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1200까지 갈까요? 1200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120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200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1200 터치 정도? 그죠? 그렇게 가는 건가?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900까지, 그죠? 큰 박스를 몇 번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려면 900에서 950에서 1000을 계속 좀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지겹다고 할 정도까지, 와 진짜 지수 지겹다, 야 이렇게 해서 진짜 가겠어? 라고 할 정도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지지를 받고 1200을 고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빅스 지수. 와, 아까 6%였는데 벌써 11%로 갔어요. 제가 그랬죠, 어제 방송을 보신 분. 추세 이탈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20% 이상 할 거다. 이미 상승도, 그죠? 여기도 뚫었죠. 물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게 30포인트가 약간 저항이거든요. 이 30포인트. 그죠? 빅스 30이 또 저항이에요. 근데 빅스 30을 뚫고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부양책에 나오더라도, 그죠? 11%나 막 가고 있죠. 부양책에 나오더라도, 지금 다 나올 건 나왔죠? 사실 호재밖에 없어요.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주죠. 그 중에 오늘 중국주가, 상하이 관련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죠? 한번 볼까요? 사실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항생지수를 좀 볼게요. 그렇게 조정도 안 받았네. 그죠? 오히려 다우, 나스닥. 사실 단기 차익 실현 같아요. 한번 볼까요? 많이 조정받고 있네요. 이런 좀 볼까요? 오히려 미국장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왜 안 볼까요? 일단 빅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관망으로 계속 유지하셔야죠. 내일도 더 줄여야 되겠죠? 외환도 지금 전 고점을 안돼 죄송합니다. 눈이 살짝 나왔죠? 죄송합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갈 예정으로 보여지죠. 내려올 성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의 외인의 그죠? 흐름도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전체적인 시그널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벗어나야죠. 일단 벗어나야 됩니다.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일단 수익 난 거라도 아까워도 일단 현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도 네이버 증권에서 보면 일단 외인 기관,
그죠? 다 개인만 사는데, 개인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저도 사실 이따가 또 종목을 보겠지만 사시면 안 돼요. 사더라도 조금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파셔야 할 때입니다. 증권 플러스에서 증시 동향 한번 볼게요. 아까 좀 보고 있었는데, 자, 증시 동향 보면 그 중에 어딨니? 뭐 기관순 매수, 뭐 어떤 분들은 거래량도 보시고 뭐 다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도 안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물량을 털고 나갈 때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도세가 많아서 거래량이 많아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딜이나 이런 장내 대량 매도가 벌어져서 거래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지표도 보긴 하죠. 다 보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되게 심플한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일단 돈이 몰리는 곳에 일단은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방향을 돌리는 게, 그리고 그런 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배웠죠? 정배열로 돌려 세우는 게 이제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외국인 투자 볼게요.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서 사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아무래도 그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죠? 있고, LNF 저기 2차전지 게임주, 반도체, 셀트리온, 삼형제, MC넥스 카메라, 삼성전자제약은 뭐 제약바도 똑같고. 자, 카페24 최대 실적이라고 아마 실적 관련주로 했는데 5% 갔네요.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죠. 사고 싶죠. 왜냐면 단기 조정이니까. 그런데 사더라도, 그러니까 사더라도 조금만 사시기 바랍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에이프로바이오. 사실 에이프로바이오도 진짜 다 해먹었죠? 저는 여기까지 갭까지 다 메울 거라고 봅니다. 다 메웠죠? 예, 다 메웠으니까 다시 지금 매집 들어갑니다. 사실 뭐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일단은 너무 상승했어. 너무 상승했고 갭까지 다 메웠으니까 이제는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돌리지 않았죠? 예, 보고 돌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인지 디스플레이, 다 이런 거 자율주행 관련된 차죠. 그죠? 자율주행, 네페스 시스템 반도체, 사마 네트웍스, 이게 넘어가네요, 이게. 그죠? 이런 거 다 미디어인데, 중국 관련주겠죠? 네오웨이즈도 돌려 세우고, 사실 여기서 조정이 왔는데, 지수가 조정인 것도 있는데, 보세요. 딱 봐도, 여기 뚫고 나가니까 그 다음 저항이 여기잖아요. 아니, 뭐 제가 아까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고, 갭. 그러니까 여기는 맘만 먹으면 금방 뚫어요. 금방 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지저분하게 또 갈 거예요. 가다가 다시 여기 가겠죠. 네. 차트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막 뭐 캔들이 어쩌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주식이 어려워요.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펜 엔터테인먼트 다 하츠가 있네요. 하츠 제가 말씀드렸죠. 하츠는 미세먼지 관련주 크리안 사이언스랑 같이 연결돼 있죠. 다우 데이터는 우리 그 데이터댐 그죠? 정책주죠, 정책주. 카카오 게임즈, 가온 미디어. 미디어주가 되게 많이 갔네요. 초록뱀도 그렇고, 가온 미디어. 그죠? 나이스 정보통신도 사실, 평가 정보도 사실 지금, 이것도 너무 차트가 매력적이네요. 보세요. 정배열에. 너무 매력, 지금 저점이잖아요. 딱 정보. 사고 싶죠? 엄청 사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엔 좀 참아야 된다.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사도 조금. 에이텍은 2절, 인포뱅크 이거 자율주행 테마주죠. 애플카 뭐 관련된 얘기 나왔고, 상강 M&T 풍력인데 동국에 있으시 안 사주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마울 것 같은데.
엘비스미코는 반도체. 사람인 AGR 정책주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조정이 왔는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외국인이 사들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을 이렇게 상승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기관은 팔았죠? 예, 결국은 정책주로 한번 해먹을 거다라는 얘기죠. 정치 테마주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죠. 다산 네트워크스 5G고요. 예, 단기 조정이 오고 있네요. 대한광통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대한광통신 정비어로 가고 있고, 그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횡보해서 좀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외인들이 좀 냄새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밑에서 5G 관련해서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인들은 그냥 안 사요. 예, 자기네는 해먹으려고 돈 따려고 사는 거지 그냥 안 삽니다. 자, 예림당, 그죠?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림당. 사실 오늘도 추가 매수 뭐 해드리고 싶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르더라도 관망을 해야 되나 하더라도 조금, 그죠? 예림당 꾸준하게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대원미디어, 그죠? 대원미디어 지금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너무 높아요. 얘는 그 닌텐도, 그죠? 닌텐도랑 무슨 이게 뭐 무슨 아모드 사우루스인가? 뭐 얘네도 미디어에서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볼까요? 네, SM 디자인 라이프, 얘는 아마 디즈니 관련해서, 중국이랑 디즈니 관련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 저항인데, 단기 저항이거든요. 단기 저항 여기잖아요. 딱 맞춰서 딱 서 있잖아요. 근데 요거 깨면 또 모르죠. 얘는 전고점이고, 그죠? 요거 깨면 그 다음 저항은 여기입니다. 자, 또 월봉이고, 하이치항공,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는데, 하이치항공도 가는데, 그죠? 외국인도 엄청 언택트주 사고 있잖아요. 예, LCC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모으셨다가 한 8개월 묻어두시면 제 생각에는 50%는 그냥 먹을 거라 생각해요. 여행주 같은 경우. 예. 오히려 이것저것 안 하시고 오히려 언택트 중에 컨택트로 바뀌는, 특히 여행주 LCC 관련해서는 엄청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기관이 뭘 샀나 볼까요? 자, 일단은 똑같이 2차전지는 무조건 가겠죠. 2차전지는 나노신소재 저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노테크 X인가요? 이노메트리. 갑자기 뭐 이노메트리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그건 매도 있었죠. 자, 볼게요. 한국알코올을 좀 사고 있는데 기관이 일단은 추세를 기가 막히게 뚫었죠. 추세 하락을 딱 요만큼인데 기가 막히게 뚫었죠. 이런 거는 조정 오면 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라고 봐요. 얘는 한국알코올은 이제 손소독제 관련된 주잖아요. 손소독제 관련주가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만큼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 차익으로 외국인이 한 번 해먹고 내려갔죠. 두 번 매집했고, 세 번 하고 기관이 좀 엄청 들어왔죠. 이런 거는 다시 실적 때문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기 첫 번째 저항은 15,000원이겠네요. 조정 오면 관심 있으신 분이나 예전에 샀던 분들은 물 타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맞네요. 자율주행. 수소, 미코가 수소인데, 수소가 단기로 가다가 좀 조정이 오는 편이죠. 우리는 비나텍을 갖고 있죠. 클래시스는 중국 관련주고, 오늘은 대부분 다 팔아서, 그렇게까지 뭐, 보려고 하는 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당연히 가고 있고요. 뭐 또 특징주가 있나 좀 볼게요. 특징주가 있어야 되겠죠. DNC 미디어를 좀 샀네요. DNC 미디어는 사실 정고점이에요. 정고점이고, 이거를 더 뛰어넘으려면 더 매수세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더 한번 하락하던지. 이렇게까지는 정고점을 다 뚫을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뭐 엄청 가겠죠. 엄청 가겠죠. 상강 MNT
좀 동국 SNC도 좀 사주세요. 동국 SNC가 사실 다 5개를 모았는데 이렇게 안 갈 때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오늘 죄송한데 여러분들 죄송하게 제가 사실은 제 업무 시간 중이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를 사실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죠? 예,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바닥에서 매수 한번 더 하고 가죠. 예. 사실 그렇게 좋으면 좋은데 금방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근무해야죠. 일해야죠. 저도 전업투자자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 또는 가게에서 하시는 자영업자랑 똑같아요. 주식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업무가 있습니다. 자, 기관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한번 볼까요? 예, 선물 인버스 좀 샀는데 요걸 좀 볼게요. 선물 인버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와서 와 인버스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지점을 그리고 뚫어올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에요. 단기 조정 다. 단기 조정. 근데 지금 여러분들 좀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개인 매수세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 사요? 왜 사?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안 돼. 여러분들 인버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이에요. 현금. 인버스라는 게임은 원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인버스라는 종목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주식은 우상하게 돼 있습니다. 우하향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간혹 단기 조정이나 단기로 끝나는 조정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코로나 때도 제가 뭐 방송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도 아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알려주면서 더 지금 사야 된다고. 근데 막 사면은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해요. 야, 대한민국 망하고 IMF 제2의 IMF 본다는데 너는 왜 주식을 사라고 하니? 코스닥은 뭐 300이 오고 코스피는 800이 온다는데 넌 왜 사라고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경제가 지금 3만 불 시대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그때는 정말 경제가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부도가 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경제 상황이 쓰러져야 돼요. 예, 근데 다시 언젠가는 실물 경제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시 사실은 실물 경제가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근데 다시 그래서 조정이 올 거예요. 예, 땡기니까 모든 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이너스 1%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예요. 전 세계 2위.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2020년도 유일한 플러스 성장률 국가고 다 마이너스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2위입니다. 전 세계 2위인데 그래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다시 그 마이너스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땡긴다는 거죠, 서로. 약간 중력같이 땡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이 올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현금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버스에 물리면 대안도 없어요. 진짜로. 인버스에 물리면. 그러니까 물린다는 건 샀는데 이것마저도 손실이 왔어.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현금화 하셨다가 언제든지 다시 주식 매매할 준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개인 매매자분들. 그죠? 심지어 코스닥 120은 안 했네. 그죠? 오히려 코스피 200을 했네요. 그럼 대형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 200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LG전자, 이런 거, 포스코, 이런 거잖아요. 200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인버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2021년도에는 더 좋을 거예요. 예, 저는 알고 있어요. 좋을 거라는 게. 왜냐하면, 내수시장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핵심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기계라든지 기계 있잖아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서비스나 기계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건 당연한 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겁니다. 예. 기술주보다 사실은 더 좋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즘에 한온시스템이나 현대위와 같이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소부장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소부장 관련된 특집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0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주식이라는 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목만 쫓아가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예,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그거밖에 없어서 누구한테 종목을 받아서 몰빵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길게 못합니다. 한번 물리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하기 싫어져요. 주식 열어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보면 승리한다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이거 제가 왜 눌렀냐, 제가 아는 분이 정말 10년 만에 기아차 10% 먹고 나왔거든요. 7만 4천 원 유저라고 해서 8만 얼마에 지금 최근에 팔고 나왔는데, 기아차네요. 순매수 9만 원 됐네요. 결국은 이것도 돈 버는 승리한다에, 그러니까 엄청 버티면 승리한다의 전형이겠죠. 월봉상 딱 이 지점이네요. 이 지점에 사서 이 지점에 팔은 거죠.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러면 이 10년의 시간 보상은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고, 저도 그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실 지금 단기 고점이라는 게 다 보이죠. 외국인 다 팔고 나갔고, 그죠? 기관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이 최대 실적 발표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간이 작아서 못해요. 지금도 다 기관 이렇게 다 대형주 중심으로 사고 있잖아요. 기관이, 그죠? 32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단기 조정이고요. 예, 설 전까지만 참으세요. 설 전까지 좀 주식 보고 계시다가 단기 조정 오면 그때서 줍줍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따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빅스 지수, 그다음 환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상 설 앞에 두고 있는 개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오고 나서 주사 한 방 맞고, 백신 맞듯이 주사 한 방 꼭 맞고 여러분들 매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줍줍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